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토트넘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이 풋볼 런던에서는 아스날과 아인토벤의 경기를 보면서 토트넘이 배워야 할 것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인토벤이 아스날을 상대로 4대0으로 진 이유가 바로 그 공격적인 운영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그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인지, 그리고 토트넘은 과연 아스날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최근 풋볼 런던에서 하나의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냐면은 이제 이 들어온 선수들 그리고 나간 선수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이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상 뭐 알레오 벨리즈 이전까지는 사실은 전부 다 이제 영입 부분이고 마지막이 케인이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일단 메디슨이 가장 좋은 영입이다. 반더벤, 비카리오, 솔로몬이네, 솔로몬인데 솔로몬, 윙크스가 나간 거, 이거 나간 선수, 윙크스 나갔고, 브래넌 존슨 영입 좋았고, 밸류이즈 뭐 영입도 괜찮았다. 근데 일단 가장 좋은 영입은 이제 메디슨, 반더벤, 그리고 비카리오, 확실한 이 선발진 선수들을 이제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케인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이제 76.4%가 일단 좋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한 24% 정도는 좀 아쉽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그래서 케인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나뉘는 듯한 느낌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경기 이후에 확실하게 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아스날과의 더비 경기입니다. 아스날과의 더비 경기에서 이긴다면은 해리 케인의 빈자리는 이제 온데간데 없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아스날전에서 졌다 이러면 케인이 있었으면 뭐 이겼겠네 어쨌겠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영국 언론에서도 나오겠죠. 뭐 여튼 이 아스날과의 경기는 토트넘에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스날이 아인토벤을 4대0으로 이기는, 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4대0으로 승리하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특히 전반전에만 3골을 넣으면서 아스날에게도 이제 역사적인 그런 승리 중에 하나가 되었고, 토트넘은 아스날과 아인토벤의 경기를 좀 보면서 굉장히 귀중한 레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이제 외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아스날과 그리고 아인토벤이 이제 경기를 해가지고 아인토벤이 이제 4대0으로 졌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toe to toe with 아스날, 그리고 뭐 아스날이 앞으로 나서는데 이제 뭐 그 아인토벤 입장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이제 공격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맞붙는 양상이 이제 나타났고, 그리고 굉장히 높은 프레싱, 1대1로 이렇게 뭔가 수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압박 장면에서 자주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확실하게 좀 아스날이 원했던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스날이 그 때문에 승리를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난 시즌 토트넘이 이제 아스날을 상대할 때, 특히 진첸코를 상대할 때 진첸코가 굉장히 쉽게 자신에 대한 압박을 벗겨내면서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 이야기를 몇 번 강조합니다. 뭐 지난 시즌 토트넘 홈에서 펼쳐졌던 이 경기에서도 진첸코가 이렇게 쉽게 토트넘의 수비진을 뚫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진첸코가 탈압박을 굉장히 잘하고 이 토트넘의 어떤 수비 라인들을 좀 붕괴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러면서 진첸코에게 1대1로 맞붙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아스날에게 너무 공격적으로 나서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논조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사실은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아스날과의 이 아인토벤의 경기를 좀 살펴보면은 아인토벤도 분명히 찬스들이 있었거든요. 찬스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제대로 못 살렸습니다. 통계를 보면은 왜인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위협적인 찬스들이 있었죠. 여기도 있었고 끝에도 있었고, 사실 골이 터졌던 이 장면에서는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도 골이 터졌어요. 여튼 아스날은 좀 더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통계적으로 먼저 좀 살펴보자면은, 일단 통계적으로도 아스날은 더 많은 골을 넣을만 했습니다. 4골을 넣을 수준은 아니었고 한 2.3골이 터질 만한 그런 기회였는데, 그런데 뭐 유독 잘 들어간 것도 있고, 혹은 이제 개개인이 좀 더 잘한 부분도 있죠. 잘한 부분도 있고, 공 점유율은 둘 다 공격적으로 나선 것 치고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누가 우세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 59% 정도입니다. 아스날이 아스날이 조금 더 유리했는데 근데 압도적인 수준은 아니었다. 그리고 슈팅 기회도 상대방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아스날이 일방적으로 가둬놓고 팼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보면은 18개 그리고 12개, 어쨌건 이 아인토벤 입장에서도 12개의 슈팅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온 타겟이 이제 8개, 4개 이렇게 되고, 이 8개 중에 사실은 4개를 넣은 거죠. 아스날은 4개를 넣은 거고, 근데 이쪽은 이제 4개 중에 하나도 못 넣은 겁니다. 4개 중에 하나도 못 넣었고, 그리고 조금 더 주목할 만한 수치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부분인데, shots outside the box,
박스 밖에서의 슈팅인데 박스 밖에서 6개의 슈팅을 했죠. 이날 말이죠. 아인토벤이 박스 밖에서의 슈팅을 굉장히 많이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에서 기록한 이 슈팅도 6개가 된다고 하기는 하는데 이 박스 안 슈팅이 사실 박스 안에 가까스로 들어가서 슈팅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감독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틈이 나면 때려라. 틈이 나면 때려라라고 이제 지시를 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이제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확실한 찬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좋은 찬스도 3개나 만들었고 그중에 2개를 놓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4대 0으로 지금 이긴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박스 안에서의 슈팅도 15개나 가져갔습니다. 박스 밖에서의 슈팅이랑 비교하면은 현격한 차이죠. 이거는 3개인데 여기는 15개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경기 장면 자체를 좀 살펴보면은 왜 이렇게 슈팅이 많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8분에 이제 웨데고르가 슈팅을 하고 이 사카가 이거를 넣는 장면인데, 웨데고르가 슈팅을 합니다. 이것도 인사이드 박스 슈팅이기는 한데, 근데 이 공이 이제 골키퍼를 맞고 튕겨 나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달려드는 선수가 사카밖에 없었고, 사카가 이거를 그대로 리바운드 골을 집어 넣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선제골이 터지죠. 근데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있다가 똑같이 세컨볼에 달려드는 아스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슈팅을 하고 그게 튕겨 나올 뻔했는데 아스날 선수만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일단 PSV 같은 경우에는 세컨볼에 대한 그 리커버리, 세컨볼을 가져오려고 하는 그 투쟁심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취골도 먹혔고 추가골도 먹힐 뻔했죠. 자, 두 번째 부분은 19분에 이제 트로사르의 골을 좀 살펴볼 텐데, 사실은 꽤 높은 지점에서의 역습으로 시작됩니다. 역습에서 시작되는데, 그런데 이제 뭐 정확하게 골이 어떻게 들어갔냐면 이제 패스를 받아가지고 이 패스를 그대로 슈팅을 하면서 이제 골이 들어가거든요. 일단 트로사르의 슈팅을 칭찬해 줘야죠. 굉장히 잘했고, 그리고 높은 상황에서 이제 뭔가 상대방의 수비진이 확실한 어떤 모양을 갖추기 전에 이제 슈팅을 했다. 이 부분은 뭐 주목할 만합니다. 그런데 자, 막을 수 없을 정도였냐? 그러니까 이 PSV 아인토벤의 이 수비진들이 트로사르를 전혀 막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트로사르가 일단 좋은 슛을 했다. 그리고 상당히 넣기 힘든 골이었을 수도 있지만 좋은 골을 기록했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조금 더 공정한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38분에도 아스날이 이제 상대가 꽤 높이 올라온 상황에서 이제 공격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제주스가 골을 집어넣는 모습이 이제 보이는데, 제주스의 골이 굉장히 환상적이었습니다. 아스날의 선수들이 확실하게 개인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만들어낸 골들이 꽤 많았다. 이게 어떤 전술적인 면 때문이라기보다도 일단 이 아스날 선수들이 PSV 선수들보다 잘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게 좀 확연하게 티가 나는 부분 중 하나가 이제 이 데스트의 슈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아인토벤이라는 팀이 박스 밖에서 슈팅을 굉장히 많이 했죠. 이것도 그 슈팅 장면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 볼이 어디 근처에도 안 갑니다. 진짜 하늘 높이 뜨거든요. 하늘 높이 뜨고 이 데스트가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민망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서두르는 마음도 있고 벌써 3골이나 실점한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좀 마음이 급했을 수도 있지만, 여하튼 이 슈팅 자체가 정말 퀄리티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70분에 웨데고르가 찬 슈팅은 진짜 좋았죠. 완전 완벽한 중거리 슛을 날리면서 이제 4번째 골을 꽂아 넣었습니다. 사실상 게임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골이었고, 진짜 완벽한 임팩트를 통해서 거의 무회전으로, 공만 선명하죠. 굉장히 좋은 공을 이렇게 날리면서 굉장히 좋은 슈팅을 기록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상대방이 굉장히 높은 선으로 압박해가지고 졌네, 이렇게 보기에는 압박 때문에 졌다라고 할 만한 그런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상대방의 퀄리티가 더 좋았다. 아스날 선수들 개개인의 퀄리티가 좋았고, 같은 전술을 쓴다면은 상대적으로 퀄리티가 높은 팀이 당연히 이기게 되겠죠. 일단 최근에 아스날과 토트넘이 어떤 라인업으로 뛸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 예측이 나왔는데, 그런데 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라야, 화이트 살리바, 가브리엘 진첸코, 라이스 하베르츠, 웨데가르드, 사카, 헤수스, 트로사르. 만약 아스날이 정말 이 예측 라인업대로 나온다면은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디스어드밴티지를 안고 가죠. 일단 기본적으로 체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3일 전, 4일 전에 벌써 경기를 치른 상황에서 토트넘이랑 맞붙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수세에 놓이는 부분이 있죠.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으로는 비카리오, 그리고 포로, 로메로, 반더벤, 우도기, 비수마, 사르, 메리슨, 쿨루셉스키, 손, 솔로몬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일단 상대가 아스날이고 높은 위치에서 공격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손흥민이 스트라이커로 설 것이다 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전제가 되어 있고, 솔로몬, 쿨루셉스키가 아마 그 옆을 바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팀은 비슷한 듯 비슷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듯 비슷하지 않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4백이죠. 우도기, 반더벤, 로메로, 포로가 이제 이렇게 있을 때 공격할 때 우도기 그리고 포로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인버티드 풀백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2-3의 형태를 만들죠. 반면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살리바, 가브리엘 그리고 진첸코까지 있는데 진첸코가 이제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3-2의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중앙 공격에 집중적인 그리고 좀 더 오밀조밀한 공격을 보여주는 걸 좋아하는 모습인데 공격진의 사카, 헤수스, 트로사르 외에도 라이스, 웨데고르 같은 선수들이 함께 뛰어주면서 이 좁은 공간에서의 변수를 만들어내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 클루셉스키가 이제 가장 측면을 이제 책임져주는 상황에서 사르, 메디슨이 이제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좋아하는데 아스날보다는 조금 더 공간을 많이 쓰는 공격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좀 더 상대방의 공간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 라는 부분을 좀 더 주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후방 빌드업의 어떤 차이, 그리고 최전방에서의 어떤 공격의 차이, 이렇게 있지만, 하지만 이 경기 역시 PSV 아인트호벤과의 경기 같이 사실은 이 선수들 간의 퀄리티 차이로 결정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공격진으로 대표되는 이 5명의 선수들을 이제 아스날의 이 5명의 선수들이 어떻게 막느냐, 그리고 이제 토트넘의 이 5명의 선수들이 어떻게 상대 아스날 공격진을 막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한 주안점이 될 거고, 뭐 풋볼 런던 같은 경우에는 뭐 우두기 같은 선수들이 이제 막 최전방으로 들어가면서 공격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아스날전에서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면은 아스날의 공격진이 굉장히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두기가 이렇게 나가는 게 어렵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일단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우두기가 공격을 하러 간다고 하면은 아스날의 미드필더진 역시 일단은 수비를 하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연 이 상황에서 이 토트넘과 아스날의 대결이 과연 어떻게 끝이 날지, 이거는 결국 선수 퀄리티에 달렸고, 토트넘에서 가장 결정력이 높고 퀄리티가 높은 선수인 손흥민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왜냐면 손흥민이 상대 수비수와 결국에 어떤 경합을 벌이고 어떻게 그 경합에서 승리하느냐가 결국에는 골을 가져올 수 있는, 이 라야 골키퍼를 상대로 이제 뚫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토트넘은 이번 경기를 뭐 비긴다 혹은 진다고 해서 잃을 것도 없습니다. 아스날의 홈구장이고, 그리고 토트넘은 늘 아스날 원정 경기에서 꽤 고전을 했습니다. 반면 아스날 역시 토트넘의 원정 경기에서 굉장히 고전했던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토트넘의 홈 경기에서는 토트넘이 제대로 되갚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부담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아스날은 심적인 부담도 있고 그리고 체력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손흥민 선수가 아스날을 상대로 멀티골을 기록하거나 혹은 토트넘이 아스날이 이기는 그런 예측을 한다는 게 전혀 이상한 예측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예측으로 보이거든요. 이번 북런던 더비, 이 토트넘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